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기여하는 대로 어떤 무언가를 창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컨텐츠와 아이템들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플레이어들에게 간다라는 점이 있고요. 게임 생태계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레베뉴를 온전히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게임이 잘 될수록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의 성공을 유저들과 나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이 또 웹2와 웹3의 또 차이가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메타버스를 언급할 때 좀 빠지지 않는 서비스가 하나 있죠. 더 샌드박스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P2E 또 NFT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환이 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이 더 샌드박스의 한국 사업 개발을 총괄하고 계시는 이효한 더 샌드박스 한국 사업 개발 총괄 이사님을 모시고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웹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더 샌드박스 인터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거를 뭐 서비스 혹은 플랫폼 뭐 게임도 아니고 이제 뭐 프로젝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뭐 특별한 이유는 있지는 않은데 약간 규모의 이유 때문에 초기에 사실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뭐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상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툴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서비스 혹은 플랫폼이라고 최근에 좀 지난 한 2년 동안은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고 특히 이제 누구나 쉽게 게임을 만들고 공유하고 플레이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이밍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고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게이밍 메타버스 플랫폼 이렇게 소개를 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게임이랑은 또 조금 다른 건가요? 뭐 게이밍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좀 무엇을 지향하는지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게이밍이라는 표현을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게이밍하고 메타버스하고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좀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게임에서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메타버스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뭐 경험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해보자면은 뭐 핵심적인 요소로는 아바타라는 요소도 있고요. 그 안에 가상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하는 활동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유저 제작 컨텐츠라고 해서 커뮤니티 참여적이라고 이렇게 5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게임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경험적인 어떤 정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하고 게이밍을 좀 완전히 구분할 수 있나라는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또 게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샌드박스 메타버스에서는 뭐 가상 콘서트라든지 전시회라든지 다양한 활동도 가능하지만은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게임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에서 또 게이밍 메타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듣기로는 이제 더 샌드박스가 블록체인판 마인크래프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채굴을 하거나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아이디를 만들고 접속을 해서 본인이 게임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아도 그냥 다른 사람들 게임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같이 플레이하고 이제 그런 거를 주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론칭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말에 알파 시즌이라고 처음으로 이제 게임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18가지 퀘스트를 저희가 샌드박스 게임 메이커 앱 내에서 출시를 했고요. 이 18가지 퀘스트를 플레이어가 모두 깰 시 저희가 플레이 투 earn의 개념으로 보상으로 1000샌드를 상으로 제공하고 3가지 NFT 레전더리급으로 가장 높은 희소성의 NFT 3개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이 시즌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일단 랜드홀더 분들이셨어요. 이분들 중에서 이제 모두 18가지 퀘스트를 깨신 분들이 또 이제 1000샌드와 3가지 NFT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랜드홀더들이 이제 먼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좀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셨고 그 안에서 뭐 NFT를 뭐 선물로 보상으로 받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여쭤보면 이제 더 샌드박스 하면 랜드가 있고 또 샌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랜드는 좀 어떤 개념인가요? 그 안에 정말 땅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샌드박스 이 메타버스 안에 16만 6,464개라는
정해진 개수의 가상 부동산이 존재를 합니다. 네. NFT에 명확하게 166,464개로 저희가 민팅을 했기 때문에 이 개수는 더 증가하지도 않고 더 줄지도 않고요. 공급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가상 부동산 혹은 게임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자연스럽게 이 가상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그렇게 구축해 두었는데요. 이제 랜드 같은 경우에는 랜드를 소유해야만 저희 메타버스의 일부를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더 샌드박스라는 그 세상 자체를 네. 일부를 네, 소유한다. 일부를 직접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게는 그 랜드 홀더 분들께서는 나는 이 메타버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일원이야라는 거를 저희에게는 소통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든 혹은 그 외에 가능한 때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은 베네핏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그 NFT NYC 미국에서 열렸던 NFT 컨퍼런스 네. 기간 동안에는 랜드 홀더들을 대상으로 또 샌드박스 파티를 또 따로 열기도 했었습니다. 랜드 홀더 분들에게는 그러한 또 샌드박스 프로젝트의 소속감도 느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근데 랜드를 그러면 소유하면은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샌드박스 세계 안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일단은 랜드가 있으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가상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 세상에서처럼 이 가상 공간이 실제 땅을 내가 소유해야 거기 위에 무언가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샌드박스에서는 샌드박스 랜드를 소유해야만 자기가 만든 게임을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사람이 딱 한 개 랜드만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정기 판매를 할 때마다 몰리셔서 거의 수강 신청 수준입니다. 정기 판매라고 하시면은 한 번에 지금 다 파신 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한 번에 다 팔지 않고 일부를 저희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열릴 때 구매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샌드 토큰을 활용해서 네. 샌드를 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샌드가 저희 이제 이 샌드박스 세계 안에서의 기축 통화입니다. 이번 달 초에 했었던 메가시티 랜드 세일은 거의 한 1, 2초 만에 완판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랜드를 개별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번들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 곱하기 3, 6 곱하기 6 이런 번들로 판매하는 랜드도 정기 판매에 포함을 했는데, 작년 초부터는 저희가 이거는 또 경매로 또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그냥 판매하실 때는 정가? 네, 정가 판매로 판매고요. 판매를 했었고, 가장 작은 1 곱하기 1을 정가 판매했을 때 한화로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어요. 그때가 네. 이제 2019년 말에서 2020년 8, 9월까지 네네. 저희가 그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랜드가 가격이 오픈시에서 2차 마켓에서 유저들 간에 거래될 시 거의 3에서 5위더 정도의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이네요. 가장 낮게 잡았을 때 1,500만 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가 판매 그 당시 프리세일 가격 대비 약 한 300배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3 곱하기 3과 6 곱하기 6, 그 외에 번들의 크기의 랜드들도 그와 같은 비율로 또 크게 성장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샌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활용하시는 기축 통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일반 코인인 건가요? 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메타버스 내에서 모든 거래에 샌드가 통화로 활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어떤 거래, 뭐 경제 활동이라든지 무슨 지불이라든지 모든 거래에 샌드가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샌드를 가지고 있는 유저분들에게 저희가 거버넌스 참여권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 홀더 분들은 후에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탈중앙화하는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네. 그때 거버넌스 참여권을 가지고 이 게임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던 샌드와 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샌드를 또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추가적인 또 다른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샌드 같은 경우에는 소위 거래소에서 구입하는 것 외에는 게임 안에서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나요? 네, 더 샌드박스의 강점 중에 하나는 상당히 이제 게이머들 친화적으로 저희가 다가가려고 하고 있어요. 만일 샌드 토큰을 얻는 방법이 거래소 구매를 통해서만이라면 상당히 게이머들에게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게임을 그냥 즐기는 것 자체는 암호화폐 없이, 샌드 없이 혹은 이더리움 없이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만 만드셔서 저희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출시되어 있는 게임들을 자유롭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베타 론칭 이후에 알파 론칭에는 저희가 랜드 홀더라든지 네네. 그런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을
했는데 추후에는 뭐 NFT라든지 혹은 샌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들어와서 게임을 하면서 샌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하나의 채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되네요, 진짜. 채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표현을 play to earn이다. 그래서 진짜 플레이하면서 earn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너무 play to earn이라고 했을 때는 플레이의 목적이 너무 earn에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계속 고민하는 게 play to earn도 좋지만 play and earn 이라는 건 어떨까라는 and 고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하면서 또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이 earn의 개념은 단순히 이제 내가 이 안에서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사실 하나의 디지털 사회 혹은 이런 가상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뭐 메타버스를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뭐 사회, 문화, 경제적 상호작용이 이제 현실 세계와 흡사하게 혹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가상 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제 세계에서도 실제 사회에서도 현실 세계에서도 사람마다 본인의 역할과 어떤 기여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보상도 받고 월급도 받고 네네. 뭐 연봉도 책정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상 사회에서도 본인이 이 메타버스에서 가지고 가는 역할, 기여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샌드박스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앞으로 4년, 5년, 10년 후에 더 샌드박스는 이 안에서 수많은 디지털 직업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공간이 또 하나의 생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내가 랜드홀더면은 랜드홀더대로 이 안에서 어떤 사업을 구축할 수 임대를 있고요.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게임 플레이어는 게임 플레이어대로 내가 게임을 잘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되게 커뮤니티의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어떤 뭐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혹은 뭐 수많은 어떤 컨텐츠들이 올라올 텐데 부적절한 어떤 NFT가 올라왔을 시 그거를 뭐 신고해서 뭐 보상을 얻는다든지 등 좀 이 안에서 상당히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이 자유롭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라든지 아니면 플레이 투 원 얘기를 하면 NFT 얘기가 항상 따라오잖아요. 플레이를 해서 얻는 것이 보통 NFT를 얻는다, 그렇게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더 샌드박스 안에서도 뭐 발행되고 있는 NFT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샌드박스는 유저 제작 컨텐츠 플랫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툴만 제공을 하고 유저들이, 크리에이터들이 혹은 게임 스튜디오들이나 IP 브랜드들이 직접 본인들이 구상하는 컨텐츠를 저희 툴을 활용해서 만드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탈중앙적인 플랫폼이다 보니 누구나 자기가 이제 이 가상 공간 안에서 게임 내에서 활용하고 싶은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NFT로 민팅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그러한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누구나 게이머라면 혹은 크리에이터라면 자기만의 이런 메타버스 아이템을 직접 만들고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가지고 마켓플레이스로 와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마켓플레이스는 더 샌드박스 안에서 지원하는 마켓플레이스. 네네. 샌드박스 내에 저희가 1차 마켓으로 NFT를 판매를 하고 있고 네. 또 2차 판매는 그 외에 탈중앙 어떤 거래소 오픈시와 같은 곳에서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NFT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앞으로 자신만의 개인 게임 IP를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저희는 열려고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게임 컨텐츠도 특정 스튜디오나 게임사가 만드는 게임만 흥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게이머들이 본인이 가장 즐거운 게 무엇인지 제일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게이머 분들께서 이제 만드신 게임, 이 개인 게임 IP들이 흥행할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선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게임 아이템을 NFT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게임이 사실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이 있을 텐데 뭐 A 게임에서 쓰던 아이템도 B 게임으로 가져가서 쓸 수가 있나요?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뭐 샌드박스뿐만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 게임 자체가 좀 지향하는 바는 이런 상호 운영성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활용한 어떤 NFT나 아이템들이 이쪽 세계에서도 다른 플랫폼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 이 안에서도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모든 아이템들이 어떤 특정 게임사의 서버에 등록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오픈 데이터 공간에 이게 모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플랫폼에서 이제 이쪽 NFT들을 지원을 할 시 충분히 이쪽 플랫폼에서도 이 NFT
NFT 아이템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플랫폼 간에는 어떤 성격이 매우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게임 밸런스적인 측면도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그래픽적으로 완전 또 다를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호 운영성의 뭐 예를 한 가지 드리자면은 리그 오브 킹덤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샌드박스라는 게임이 있었을 때 더 샌드박스의 특정 에셋들을 지갑에서 보관하고 있을 시 이 LOK 게임에 접속을 했을 때 여기서 더 샌드박스 에셋을 탐지를 했을 때 이 게임에서 특정 뭐 부스트가 주어진다든지 무언가가 더 강화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구현이 가능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죠. 뭐 이 LOK라는 리그 오브 킹덤스라는 게임에 어떤 아이템을 지갑에 보관했을 시 더 샌드박스에서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지금 현재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상호 운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MMORPG 게임을 우성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에서는 뭐 다양한 어떤 아이템이나 아바타들이 충분히 상호 운영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뭐 장르가 다른다고 했을 때 뭐 특정 아이템의 능력치가 이것이 다른 것으로 변환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쪽 게임에서는 이게 어떤 나의 뭐 청동검의 능력치였다면은 이쪽 게임에서는 경주 게임이라면은 여기서는 나의 경주차의 능력치로 변환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그렇게도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사실 로블록스와도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게임 메이킹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로블록스와 어떤 샌드박스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더 샌드박스와 그 외의 그 기존 게임들 혹은 뭐 웹3 게임과 뭐 웹2 게임의 차이 뭐 이렇게도 뭐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소유권이 이 컨텐츠의 소유권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게임 내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게임에서는 아무리 내가 그거를 게임 내에서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소유권이 제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게임 내에서 누가 그거를 구매하고 싶다고 했을 시 그거를 이제 헌금 거래를 하고 어느 지역에서 만나서 뭐 아이템을 떨어뜨리면은 뭐 주워가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 거래가 됐는데 근데 사실 그 아이템을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구매했다고 해도 그게 진짜 내 소유권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내 진짜 나의 아이템이라면은 또 이 게임 외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시작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을 형성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나의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게임 내에서만 국한해서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컨텐츠와 아이템들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플레이어들에게 간다. 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기존에서는 결국에는 그 플랫폼의 인프라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거나 거래가 가능했다면은 이제는 그거를 게임 생태계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수익적인 뭐 레베뉴를 온전히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만든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 플랫폼의 성공과 어떤 발전에 있어서 기존에는 사실 플레이어가 갖고 갈 수 있는 몫이 상당히 적었어요. 거의 없었다고도 볼 수 있죠.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샌드박스와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이 잘 될수록 저희 유저들도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게임이 잘 될수록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출시한 게임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의 성공을 유저들과 나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또 그 점이 또 웹2와 웹3의 또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플랫폼의 성공을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가져가느냐 혹은 이 플랫폼의 성공에 기여한 커뮤니티가 어떤 그거의 부분을 또 보상으로 얻어갈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메타버스는 뭐 가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메타버스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를 두 가지를 딱 뽑자면은 소셜 경험과 그리고 경제적 참여, 경제적 경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셜과 이코노미가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를 진정한 메타버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경제적인 측면만 있고 소셜이 없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말할 수 없고 소셜만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시스템이 없다면 이것도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 문화, 경제적인 상호작용이 이 안에서 플레이어들 간에 좀 유기적으로 일어나야만 플레이어들의 참여와 이분들의 어떤 합의와 단합을 통해서 이 안에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은 오픈 경제여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사실 이 부분은 진정한 메타버스로 만들어지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유기적인 경제가 만들어지고 어떤 가치 전달이 제3자의 어떤 허가 없이 플레이어들 간에 직접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 시 메타버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웹3를 얘기를 할 때 나만의 콘텐츠를 내가 만들고 공유해서 수익을 얻고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던데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좀 웹 2.0으로 보통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뭔가 내가 크리에이트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눠주는 것도 많이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을 분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웹 3.0의 좀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주고 안 주고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본인이 기여하는 대로 어떠한 무언가를 창출해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인데요. 기존과 아까 전에 그 대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거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실제로 누가 소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거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누가 전적으로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컨텐츠가 기존 플랫폼에서 올라왔을 때는 사실 그 안에는 무엇이 오리지널이다, 무엇이 원본이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사실 mp3 파일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들고 있는 그 mp3 파일이 그냥 원본인 거지 특정 파일이 원본이다 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근데 이제는 그 원본이와 소유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소유권자로서 그 안에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특정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음악 컨텐츠든 영상 컨텐츠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가 됐을 시 사실 그 플랫폼이 가져가는 로열티가 상당히 높고 실제로 아티스트라든지 가수가 갖고 가는 몫은 상대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조금 좀 나눠주는 이제 형태인데 오히려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일 수 있을 내가 지불해야 될 것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아티스트를 여쭤보면 그분들은 다 랜드를 그럼 좀 산 건 네네.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실제로 저희 IP 브랜드들은 이제 랜드를 구매하는 인수하면서 저희하고 파트너십이 맺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파트너십이 맺어진 후에 같이 이제 그 IP가 브랜딩된 NFT를 같이 기획을 하고 또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하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은 이 NFT를 구매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계속 줄 수 있을까를 저희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 NFT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많은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 좀 NFT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 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도 있는 반면 조금 안타까운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NFT를 판매하고 끝나는 NFT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NFT들을 그냥 소유하고 끝나는 이거를 가지고 어떤 활용 케이스가 있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든지 어떤 그런 기획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눕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라이빗 티켓을 저희가 NFT로 판매를 했어요. 1000장을 한정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스눕도그가 직접 아바타로 참여하는 프라이빗 파티에 참여해서 스눕도그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스눕도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샌드박스하고의 이 협업을 본인이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셨냐면 나의 티켓을 갖고 있는 NFT 홀더들에게 나중에 내가 메타버스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그 아바타가 출연하게 해줄게. 같이 나와라. 네, 같이 나와라. 사실 이것도 힙합 분위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힙합은 항상 그 호미들, 크루가 같이 나와서 이렇게 막 뮤직비디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NFT 홀더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눕독의 호미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그 NFT 같은 경우에 이제 스눕독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스눕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계속 그 커뮤니티를 좀 관리를 해주니까 강력한 커뮤니티가 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NFT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잘 되려면은? 이 부분은 그 양방의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떤 NFT를 기획을 할 때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구조를 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NFT를 판매했을 때 상당히 큰 매출이 발생했더라 해서 어떤 펀드레이징의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다양한 어떤 협업들을 구축하고 또 다양한 이 안에서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그렇다면은 이 NFT를 구매한 사람에게 우리가 부가적으로 어떤 계속해서 경험이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또 플랫폼이고 또 다양한 생태계를 저희가 많이 구축해 나가고 있는 네네네. 상황에서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NFT를 저희가 발행하고 판매하기 이전에 사실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했을 때 그게 뭐 같이 공지가 나갈 수도 있고 네. 판매한 후에라도 저희가 나중에 이제 팔로우업 공지로 그때 그 NFT를 구매한 분들에게는 뭐 이러한 또 혜택이 주어질 테니 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뭐 등등의 이거는 사실 기획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사님 통해서 저희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NFT라든지 웹 3.0 그리고 이제 뭐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게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설명으로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또 해보시면은 더 샌드박스 통해서 또 웹 3.0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면 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한번 또 모셔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